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거론한 지 46일 만에 어제 새로운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하마평에 오른 10여 명의 후보가 아닌 현 국정원장이 깜짝 발탁이 됐는데 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배재대 장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어제 그 현직 국정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네, 깜짝 발탁이라 한 배경은 두 가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선 그동안에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깜짝 발탁이라는 배경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국정원장 하고 있는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기춘 실장 문제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관련해 가지고 비서실장 임명이 아주 주목을 받았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사실상 국정원장 비중이 훨씬 큰 거죠. 더. 그런데 국정원장 더구나 임기가 시작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조금 놀랄만한 새로운 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제 인사를 종합했을 때는 지난 2년 동안 했던 거다 그렇게 국정운영 방식이라든가 기조를 바꿀 그런 사인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장 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병기 비서실장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인물난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좀 적었다고 봐야 됩니까? 인물난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한 자리 하려고 줄 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비밀 병기를 이참에 지금 집권 3년 차가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 5년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밀병기, 이병기 실장을 이번에 선보였고 원래 산삼은 곁에 있어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쉽게 눈에 뜨이지 않는 법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이 인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금까지 정치를 같이 해왔고 정치적인 어떤 통치 철학을 교감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정보, 안보, 외교 굵직한 면에 있어서 같이 어떤 현장에서 경험을 한 분을 물론 뭐 7개월밖에 안 된 국정원장을 바로 이렇게 빼온다는 것은 그렇지만 과거처럼 국정원이 어떻게 무슨 어떤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인 기구고 이미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직위는 국정원 밑에 하부 조직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확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적임자를 지금 선택했다고 봅니다. 뭐 비밀병기라고 평가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보니까는 그 이력도 저희가 지금 나왔지만은 소통, 안보, 외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루 팔방미인이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성은 뭐 있을 법합니다. 비밀병기는 모르겠고 이름이 이병기니까 혹시 병기란 말 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개인 성품이라는 스타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장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두 가지 점도 문제가 됐었죠. 총풍 사건 났을 때 본인이 2차 당했을 때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찻대기 사건 났을 때 본인이 지금 이인재 의원 관련해서 물론 배달 사고 났습니다만 그 관련했던 문제도 본인이 사과하고 하면서 앞으로 국정원 운영 과정 속에서 정치 관여 네 글자는 전혀 머리에 떨어지도 않게 하겠다. 뭐 그렇게 임명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서 뭔가 그 사인을 얻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 또 김기춘 실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뀌면서 비서실장을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무슨 통합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거론됐다시피 경제 중심의 이제 비서실장 갈 것인가 논의가 됐었는데 넓게 봤을 때는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갔다라고 봐집니다. 그동안에 조금 임명이 어려웠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꾸기도 어려웠지만은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간다고 했을 때 김기춘 실장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봐지는데요. 대신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신임 이병기 실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용력 있어 보이긴 한다. 국회와의 관련 속에서 잘 갈 거는 봐지는데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친박 중심으로 완전히 창화된 내각을 친정체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병기 실장이 그런 포용력인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것은 또 다른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 이병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뭐 살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글쎄요,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장악력이 좀 높을지 이거는 조금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기춘 실장을 저는 이제 왕 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왕적 실장,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은 우리 어떤 권위주의 정치 문화의 소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실장이 저는 왕 실장처럼 이렇게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인정을 하면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같이 해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맥과 그 정도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그리고 눈치 빠른 업무를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최우선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쓴소리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같이 교감하면서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비서실장 인선과 함께 이제 정무특보단도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현직 의원 3명이 발탁이 됐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현직 의원을 또 특보단에 하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두 사람, 그러니까 윤상현,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박 중에 친박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굳이 뽑았어야 하나, 뭐 이런 비판도 당 내에서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우선 구성상으로 봤을 때 강성 친박 윤상현, 또 최근에 와서 원내 수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주도했던 김재원 의원, 또 여기다가 과거에 친이로 시작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박에 해당될 수 있는 주호영 의원까지 세 사람 다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특보가 이런 현역 의원들을 가지고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 특보단을 구축했을 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특보단 구성을 하더라도 대개는 다른 원로그룹이거나 아니면 다른 상근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 특보로 구축했거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을 거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사람을 했던 것이지 현역 의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3명이나 구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유승민 대표가 지적했던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3사람이나 구축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봐지고요. 또 실제 역할에 봤을 때 3사람의 정무특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 구축된 정책 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가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참모 3사람이 들어간 거 불가능해지고요. 별도로 운영한다 하면 또 별도로 개별 조직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해서 구성 자체 지위도 애매하지만 역할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앞으로 논란 여지가 남겨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제 헌법구조상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52년도에 발췌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엄격한 삼권 분립인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의원 6명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내각제 요소를 상당히 대폭 지금 들여왔기 때문에 물론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국회의원, 현직 의원이 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무특보 정도를 현역으로 하는 것은 내각에 국회의원이 가는 거랑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정무특보를 친박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은 과거 친이계였지만 지금은 정책위 의장도 하고 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3명을 지금 정무특보로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입법화, 개혁 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특보로 하여금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역할, 정치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정치적인 상징성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정무특보가 만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만나는 건가요? 본인들이 어제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 국민 여론하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수석, 전 수석 같은 경우 평상시에 이미 많이 전달했지 않습니까? 공식 기구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보를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상당히 오해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걸 두고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흔히요. 그런데 사실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과한다는 차원에서 우회중심주의가 역할할 때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쓰는 것은 오히려 강한 대통령제지 내각제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 점에서 지난번에 오히려 그래 국회의원들 과연 겸직 통제를 할 때 현역 의원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도 과연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만뒀는데 이렇게 과하게 6명까지 참여한 데다가 당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무총장을 맡았고 수석을 맡았던 사람들을 대통령의 보좌의 한 사람으로서 3사람이나 줄줄이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더구나 향후에 지금 국정 3년 이후의 운영 방식은 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며칠 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3년 차부터의 화두는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의 구체적인 중심으로서 당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친정체가 되어버린다면 향후 정말 집권 여당 서로 따로따로 가든가 충돌의 여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게 적당한 조화점을 찾지 못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 3명의 정무특보를 tum으로써 지금까지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의 힘을 일단은 새누리당으로 일단은 이 힘을 빼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루두루 정무특보단이 두루두루 만나겠지만 어쨌든 뭐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할 텐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교 역할, 특보 만나지 말고 자신들을 좀 자주 만나달라. 왜 자꾸 중간에 다리를 놓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현역 의원 출신에 이런 가교 역할은 특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사과정 속에서도 가교 역할 얘기 나왔는데 당에서도 하루 전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과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줘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이병기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병기 실장 개인의 특성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김기춘 실장의 경우도 완전히 청와대를 좌우지한다는 왕 실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에서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만 김기춘 실장 한 사람 정도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 실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내부에서 별 역할을 못했다 이런 평가가 얘기하듯이요. 이병기 실장을 포함한 향후의 국정 운영 방식의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지난 2년에 비해서 뭔가 변화를 줄 것인가 이게 초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청 간의 관계는 올 연말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올 12월부터 총선이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 계속 뭐 어떤 난맥 상황에 휘말리고 그러면 지역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적전 분열 영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일각에 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지금 봉합 수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통령 순방 이야기 한번 해보죠. 내일 이제는 중동 순방길에 올라서 뭐 쿠웨이트 등 이제 4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해외 건설 진출한 지 한 50년 되고 중동 한 지 한 4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집권 3년차 첫 순방을 중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아버지 시대의 향수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여러 가지 신년 회의에서 했던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 것은 어떤 통치 전략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중동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 발전의 어떤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집권 3년 경제 살리기에 집권 3년을 맞아서 상징적인 방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금 기회라고 봅니다. 국회 상황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끝나고요. 지금 2월 임시국회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뭐 새누리당이 곧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하겠다. 아직 뭐 당론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듯한 분위기도 하고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뭐 가장 한 두세 가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인하고 민간에 해당되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무위에서 그런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법사위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사위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여기다 언론인하고 민간인 포함시키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원내 의총 등을 거쳐서 정리를 해봐야겠지만은요. 다음 달 1일 날에 이제 법사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1일 날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저는 좀 쉽지 않은 과제처럼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장 또 맞물려 있는 게요. 저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큰 비중이 아니겠는가라 빠집니다. 대법관 후보자도 걸려 있고요. 현재는 그 이병기 실장이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됐나만 주목하고 있지만은 저는 큰 변수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 간 이병호 신임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청문회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리인데 지금
공직을 엄청 오랫동안 떠나 있는데 갑자기 임명된 데다가 90년대인 국정원으로 바뀌기 전엔 안기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을 2015년에 지금 국정원장 임명했는데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서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자,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기부가 주는 어감과 잘못된 그런 관행 때문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절 안기부 사람을 이제 국정원장으로 심은 문제도 있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용산 참사를 폭동이라고 한 기고문이 지금 벌써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안기부라는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이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일각에서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이제 정치 개입이라든가 어떤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권력을 정보력을 사용했다는 건데 지금 이병호 신임 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 파트 그야말로 국정원의 본래적인 의미인 인포메이션이죠. 국내보다는 국외 정보, 국외 파트에서 꾸준히 25년 동안 그리고 뭐 육사 19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육사를 졸업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애국심은 저는 뭐 누구보다도 투철하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청문회도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국정원을 누가 과연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외부에서 낙하산이 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세는 좀 있지만 내부적으로 25년 동안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이병호 지금 이제 후임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7개월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병기 실장은 이 개혁을 내부 출신이 마무리하는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기 전 원장도 사실상 차장까지 했던 분도 아닙니까? 이전에 그래서 여러 사람 거론된 가운데 비교적 그래도 야당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병기 전 원장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97년 총풍 때 2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론도 이제 보직상으로 돌 수가 있었고 2002년에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꺼리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특히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한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댓글 관련 논란 속에서 뭔가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에 공감하는 쪽에서 7개월을 맡았고 그다음에 별로 부정적인 논란이 없이 맡아왔는데 굉장히 그런 중요한 자리를 새로 맡은 분이 과연 그걸 승계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안기부라는 경험을 가지고 했던 것을 그런 분위기로 와서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몇 개 본인이 중요한 국면마다 했던 발언이라든가 칼럼 등을 봤을 때 그렇고요. 또 다른 주변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단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활동이라든가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겠지만은 누군가 또 검증하다 보면 이런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그 승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병기 원장이 했던 것을 저는 승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안기부 시절에 했던 것은 그분이 어떤 고위직이 아니고 하급 직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맡아진 직분 그 범주에서 하는 건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책임 있는 결정이라든가 책임 있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를 했는지 그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지난해 11월 말에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되었던 인적 쇄신 요구가 이제는 비서실장 인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바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를 늦추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시에 국정원 후임까지 발표를 하고 정무특보 3명, 홍보수 교체까지 총 마무리했다고 봐지는데요. 인적 쇄신을 요구했을 때 그냥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바꾸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3인방 바꾸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기존하고 다른 뭔가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새로운 뭔가 인적 쇄신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현역 국정원장을 임기 7개월밖에 진행이 안 된 분을 비서실장으로 썼던 문제 또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에 이른바 친박 중심으로 완전히 포진을 시켰는데 향후 정차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당과의 협조죠. 그런데 과연 당과의 협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당 따로 청와대 따로 갈지 당에서 요구하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 중심의 향후 3년 이거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바이긴 합니다.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하시는데 어떠십니까? 대통령의 통치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데 인사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정말로 대통령의 통치 철학, 인사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는 건데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아주 우리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 자라난 청소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사청문회 없던 시절에 그 시절에 있던 분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적 난맥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인적 쇄신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러나 앞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일단은 과거 2년 동안 인사 어떤 난맥상을 대통령도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3년 차, 4년 차, 5년 차 앞으로 3년은 앞으로 1년, 2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국정이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수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친위 내각과 친위 그 청와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3년 차이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드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